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성신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여서 지금 한림대 의대를 진학할 예정인 전수연이라고 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예비의대생.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지 간단하게 네, 자기 입으로 자기 자랑을 좀 해본다면. 졸업할 때요. 네. 좀 많이 잘했던 것 같긴 아니 장난이고요. 저는 내신 공부 좀 열심히 해서 수학은 계속 1등급이었고 그 졸업할 때 총 내신은 1.32 정도 나왔고요. 수능도 국어 1등급, 영어 1등급, 수학 2등급 이렇게 받았습니다. 네, 공부 잘하는 친구라는 거 확인했고요. 제가 성적표도 지금 받았어요.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영상에 같이 지금 보여드릴 테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. 궁금하실 텐데 공부를 잘하는 자기만의 공부법, 노하우를 좀 알려주세요. 어,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학교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학교 수업을 좀 능동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냥 수업을 듣기만 하고 필기만 하게 되면 나중에 좀 기억이 안 나는 게 많아서 암기 과목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외워야 될 분량도 많고 하다 보니까 좀 힘든 게 있어서요. 수업할 때 선생님이 뭐 말씀하시는 거 대답을 더 많이 하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모르는 거든 아는 거든 선생님이랑 계속 아이 컨택 하면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그냥 그 수업이 제가 참여했던 어떤 경험이 돼서 그냥 약간 굳이 외우지 않아도 외워지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게 좀 수월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백지복습법을 했는데 그거 이제 많은 친구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. 그래도 뭔지 좀 알려주세요. 전 잘 몰라요. 일단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가지고 집에서 복습을 한번 해본 다음에 그냥 A4용지 빈 종이를 반을 접어가지고 기억나는 내용을 이제 백지에다가 다시 처음부터 쓰듯이 쓰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이거를 할 때 막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면서 공부하면 잘 공부가 된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쓰면서 마치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판서를 쓰듯이 막 입으로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치 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듯이 쓰면서 공부를 했었어요. 혼자 있는데. 네네.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백지복습은 주로 검은색 볼펜으로 하고 어, 다시 교과서를 펼쳐보면서 내용 비교를 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그리고 이거는 아예 안 썼다, 아예 놓치고 있었다 그런 거는 파란색으로 다시 표시를 해서 그런 걸 몇 번 반복을 했었어요. 혹시 가져온 게 그건가요? 네. 이거는 국어였는데 일단 국어 시험 공부를 하면서 검은색으로 써놓고 잘 안 쓴 거는 파란색 그리고 되게 중요한데 놓쳤거나 틀렸던 거는 빨간색 이렇게 파란색 이렇게 썼는데요.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외우고 나서고 아예 많이 틀릴 때는 이렇게 빨간색이 더 많아지기도 해요. 근데 이제 점점 하면서 빨간색, 파란색 줄여가는 그런 재미도 있고 그게 시각적으로 보이니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이 공부법을 뭐 이름도 있는 거 보니까 많이들 쓰나 봐요? 네. 그 백지복습법은 좀 유명한 공부법인 것 같아요. 저도 여기저기서 이렇게 막 주워들어서 짜집기해서 쓰는 편이라서. 그러면 뭐 저런 식으로 이제 우선 수업 열심히 듣는다, 그죠? 수업 시간에 굉장히 열심히 듣는다는 거,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이제 혼자서 한번 쭉 기억해가면서 저 백지 공부법이라는 걸 쓴다라고 했는데 언제 정도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? 한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. 그게 1학년 때부터. 어, 그냥 뭔가 암기를 해야 되는 과목이 있을 때부터 그렇게 한 것 같아요. 음. 네. 실제로는 거의 다 암기해야 되는 거에 가깝지 않나요? 그러니까 뭐 물론 중학교 때는 안 그럴 수 있는데 고등학교 정도 가면은 뭐 거의 다 그렇지 않나요? 네. 네. 이제 중학교 때는 뭐 역사나 이런 과목에서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점점 많은 과목에서 사용을 했습니다. 음. 그리고 교과서인가요? 또 하나? 교과서도 가져오신 것 같은데. 네. 제가 교과서를 갖고 온 게 1학년 때 건데, 1학년? 네.
제가 과학 같은 과목을 공부하는데 그 전까지는 교과서를 많이 안 봤었거든요. 근데 그 전까지가 언제까지예요? 한 번 시험을 망치기 아, 전까지는 고등학교 때 한번 망칠 때까지. 네, 네. 어. 교과서를 많이 안 봤는데 그게 제가 시험에서 틀리는 문제를 보니까 개념을 많이 틀리더라고요. 그러니까 개념인데 말을 살짝 바꾸는 거를 틀려서 아, 시험 시간에 그 막히는 기분도 너무 싫고 그런 문제는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개념을 확실하게 알자 해서 교과서를 진짜 여러 번 읽으려고 노력을 했어요. 그래서 교과서도 보여주세요. 네, 보면은 일단 수업을 처음에 들을 때는 이렇게 연필로 필기를 다 하고 그리고 그냥 필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수업 들으면서 생각했던 것도 한번 다 써보고 이렇게 했고요. 그리고 두 번째 들을 때는, 아니, 두 번째 이제 혼자서 읽을 때는 볼펜으로 줄치면서 읽기도 하고,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냥 제일 잘 보이게 막 그 사인펜으로 막 칠하면서 읽었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교과서 여러 번 읽으면 시험에서 개념을 아무리 헷갈리게 돼도 교과서가 사실 개념을 제일 잘 다루고 있는 거니까 헷갈리지 않게 풀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한 가지 제가 했던 거는 문제집에 대해서 하나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문제집이 없는데요. 모든 문제집에서 그 모르는 거를 별표 쳐놓잖아요. 그런 거를 할 때 그 옆에다가 뭘 모르는지를 그 순간에 바로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항상 썼었어요. 왜냐하면 별표를 쳐놓으면 모르는 건 알겠는데 나중에 보면은 내가 이걸 왜 몰랐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5개 선지에서 뭐 문제의 답은 알겠어도 조금이라도 모르는 게 있다면 별표를 쳐놓고 이걸 모르겠다라고 써놓고 나중에 다시 봤던 것 같아요. 그 학교 이외의 교육은 뭐 어떤 식으로 좀 했나요? 일단 학원 다녔고 학원 다니면서 뭐 숙제 열심히 하고 뭐 그냥 수업 시간에 졸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학원들 중에서 여기는 좋다 여기는 추천해 줄 만한 괜찮은 학원이 있어요? 수학의 무슨이라는 수학학원이 되게 도움이 됐고요. 그 분당 순회동에 분당 있는 순례동에 있는 수학의 수학의 땡땡. 네. 땡땡. 그 체인 아닌가요? 맞아요. 거기가 도움을 좀 많이 받았나 봐요 수학 공부할 때. 그런 것도 있고 사실 한 학원 오래 다니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자기한테 맞는 학원 잘 골라서 그냥 쭉 다녔거든요. 중간에 안 바꾸고. 네, 우리 동네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좋은 점이 혹시 있다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지. 성남시 수정구에서 살고 있고요. 저희 동네에 뭐, 뭐 다른 동네랑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 뭐 교통이 좀 잘 돼 있는 편이어서 그 이제 만약에 자기가 진짜 대치동 같은 데 가서 강의 듣고 싶다 그러면 그냥 지하철 타고 가서 들을 수 있는 정도의 거리인 것 같고 또 주변에 친구들 학교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스터디 카페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. 가까이 가서 자기가 원하는 학원 그냥 가서 들을 수 있고 또 내신에 자기 학교에 특화된 학교를 찾고 싶다 하면은 저희 동네 학교가 정말 많거든요. 그런데 그냥 찾아가서 그냥 들을 수 있으니까 학원 같은 것도 잘 돼 있고 스터디 카페나 이런 학교 공부를 하려면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되게 잘 되어 있다.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학교가 이러이러한 점이 좋다. 나쁜 점은 말하지 말고 좋은 점, 좋은 점 이런 점이 되게 공부하기에는 정말 좋다.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에게는 도움이 많이 된다. 이런 학업 관련해서 학교 자랑을 조금 해주세요. 일단 저희 학교가 그래도 저희 동네에서는 꽤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. 그리고 또 여고고 해서 분위기가 너무 살벌하다 이런 잘못된 인식이 있어요. 근데 일단 저희 학교가 그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. 한 학년에 100여 명 정도 되는데 몇 반까지 있어요? 10반까지 있기는 있어요. 그런데 이제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한 학년에 친구들끼리 서로 다 아는 사이가 돼요. 그래서 되게 공부를 하다가 보면 되게 학교에서 뭐 친구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런 일이 뭐 종종 있잖아요. 근데
저희 학교에서 그런 일은 많이 없고 또 학교에서 트러블이나 이런 것도 많이 안 생긴 편인 것 같아요. 그 전체적으로 다 봐도. 그 살벌함은 없다. 네. 그리고 다 서로 가족 같은 분위기. 음, 뭐 모든 가족이 다 화목한 건 아닌데. 죄송합니다. 죄송해요.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우선 좋다는 걸로 들리고, 그리고 아주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주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, 이렇게 금방금방 친해지고, 네. 오랫동안 간다. 그리고 그게, 공부하는 데 도움이 좀 많이 된다. 네, 왜냐면 친구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되게 공부하는데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이잖아요. 그런 것들이. 근데 그런 방해 요소가 없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친구들도 다 착해가지고 다들 막 서로 공부할 때는 같이 공부하고 놀 때도 같이 재밌게 놀고 그런 분위기인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여고만 아니면 내 아들도 좀 보내고 싶은데, 내 아들이라. 어린 그런 과정에서 어떤 경험이 지나고 보니까 학업에 좀 도움이 된 것 같다. 이런 게 혹시 있다면? 어, 제가 어릴 때 그 마을에 있는 도서관을 자주 갔었는데 그게 이제 한동안 안 가다가 중학교 때 봉사활동을 거기서 그 책정리 봉사를 하면서 이제 자주 가게 됐어요. 그러다가 그냥 나중에는 학교 끝나면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그냥 가서 혼자 책 읽다 오고 뭐 이런 일을 했었는데 그게 나중에 진짜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. 국어 모의고사나 뭐 이런 거 볼 때 혹은 아예 국어 자체에 좀 관심이 생기고 문학 공부를 하는데 되게 지루함을 느끼거나 이런 친구들도 많은데 나는 막 이거 내가 아는 작가다 이거 읽어봤던 거다 이런 거나 국어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져서 그런 게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책을 그래도 거기 앉아서 막 계속 가서 보고 이렇게 하는 거랑 좀 다르지 않아요? 그냥 거기만 그 봉사활동을 하면 다 그렇게 되나요? 그렇기보다는 이제 어릴 때 많이 가던 데니까 되게 추억의 장소 같은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책 정리하면서도 옛날에는 이 분류 기호를 알 수 없었는데 지금은 내가 원하는 책을 바로 내가 찾아서 읽을 수 있는 이런 경험도 하고 그리고 또 조용하니까 또 중학교 때는 가가지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그런 장소가 도서관이었던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도서관이 좀 익숙하고 편안한 공간이 네. 이제 됐는데 그 덕분에 뭐 그러다 보니까 가서 쉬기도 하고 뭐 책도 보고 뭐 그렇게 하면서 도움이 된 것 같다. 오, 좋네요. 굉장히 어, 되게 아름다운 이야기. 굉장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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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름다운 이야기고 도서관 운영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참 좋아하시. 네, 이 영상 따다가 쓰시면 되게 좋겠네요. 그리고 또 있다면 그 제가 일단 제가 초중고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좀 그 학업에 너무 매몰되지 말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. 막 너무 막 공부밖에 모르고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 해서 그냥 최대한 이것저것 많은 경험을 하면서 살으려고 노력을 했어요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호기심에 그냥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. 그냥 해보고 싶어서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친구들이랑. 뭐 하나 정도만 예를 들어 주세요. 뭐 구체적으로 그 호기심으로 했던 게 뭐 친구들이랑. 그냥 친구들이랑 그냥 다큐 같은 거 찍기, 뭐 영화 제작부 같은 거 만들어 보기, 아니면 뭐 빼빼로데이 때 친구들이 받은 그 과자 상자로 뭐 만들어 보기 이런 거 그냥 학교에서 그냥 그냥 그 순간순간 사이사이에 재미를 찾았던 게 나중에 공부를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됐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. 고등학교 때도 계속 뭐 네. 바쁘지만 짬을 내서 그런 걸 했군요. 네네네. 그런 게 좀 기분 전환 겸 여러 가지 좀 도움이 된다 학업에 의외로 특히나 공부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. 정말 싫어. 근데 공부는 해야 돼. 그런 순간이 계속 반복되는데 공부는 해야 되는데 진짜 공부하기 싫다. 근데 공부는 해야 돼. 이럴 때 어떤 방법을 혹시 쓰는 방법이 있어요? 자기만의? 어, 일단 산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왜냐면 그럴 때 막 핸드폰 하고 그러면 좀 이렇게 막 양심이 찔리잖아요. 그래서 그냥 일단 나가서 좀 걷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친구랑 뭐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저희 그집 뒤에 조그만한 동산 같은 게 있거든요. 거기 약간 공원 같이 있는데 거기 그냥 가서 멍 때리고 있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. 핸드폰을 하면 왜 죄책감이 들어요?
약간 뭔가 진 것 같고 그런 약간 내가 패배감. 공부도 어, 하기 싫어하고 있는데 핸드폰까지 이렇게 어. 했구나 이렇게 되니까 정말 나쁜 학생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근데 핸드폰도 많이 하긴 했어요. 하루에 고등학교 때 고 2, 3 정도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공부한 것 같아요? 재보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음. 그냥 한 학교 갔다 오고 뭐 하면은 한 4시간? 이렇게. 학교 나와 학원 이런 시간 제외하면은 실제로 공부하는 시간이 한 4시간 정도. 네. 어, 학원 갔다가 집에 오면 몇 시인데요? 그때 한 10시쯤 됐던 것 같아요. 10시부터 4시간, 2시까지. 네, 매일 그랬던 건 아니고 또 이제 학원 안 가는 날도 있고 그러니까. 네. 막 중간중간에 놀고 시간을 그렇게 하는 게 나름의 그 뭐랄까요? 기분 전환하는 시간들을 그래도 꽤 가지려고 했고 뭐 엉뚱한 행동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랬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이렇게 전환이 잘 안 되니까 보통 문제잖아요. 놀기 시작하면 산책을 시작하면 계속 산책만 하잖아요. 사실은 예, 친구랑 얘기하기 시작하면 계속 얘기만 하지. 다시 이게 됐으니까 공부해야겠다 이 생각으로 이게 전환이 잘 안 되는데 그 전환은 어떻게 뭐 타고난 거예요? 아니면 뭐가 있어요? 아니, 저도 전환을 막 그렇게 이렇게 막 딱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하고 이게 이렇게 잘하는 편은 아닌데요. 제가 좀 단순한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이제 막 놀잖아요. 어떨 때는 진짜 놀다가 하루를 날려버리기도 하는데 막 그 다음날이던가 뭐 그날 밤에 공부를 뭐 30분이라도 되게 열심히 했다 그러면 스스로 너무 뿌듯한 거예요. 막 오늘 하루 종일 공부 잘한 것 같고 그래서 그 뭐 그냥 그렇게 되면 이제 어제도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도 좀 하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많이 놀았다 막 이런 생각을 잘 안 했어요. 긍정적이군요, 마인드가. 네네. 네. 하루 종일 놀다가 마지막에 30분 공부하면 공부했구나 나는 뭐 네. 이런 느낌.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게 좀 중요할 다음 날을 위해서는 그죠? 그런 게 희망에 대해서 앞으로의 진로, 미래. 저는 일단 의대를 가가지고 의사가 일단 되는 게 목표겠고요. 그 다음에 공부를 더 해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보건 정책을 좀 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. 그래서 의사로서 현장 경험이나 이런 걸 많이 습득을 하고 또 나중에 더 많이 공부를 해서 약간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보건 정책 같은 거 연구하고 싶어요. 뭐 코로나 26 뭐 이런 거 좀 막을 수 있는 그죠? 네. 19는 못 막았으니까. 뭐 하고 싶은 얘기나 못한 얘기나 이런 게 있으면 마무리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공부를 하는 게 힘든 일이긴 하지만 너무 스스로를 너무 막 각박하게 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그 좀 관심을 가지려고 애써 그냥 난 이걸 좋아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즐기면서 좀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. 그러면은 영상 촬영 이 정도로 하고요.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수고 많으셨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